야, 이수진. 냄새나니까 베란다 나가서 처먹어. 국물 튀기지 말고. 영하 15도의 혹한기,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서 덜덜 떨며 컵라면을 먹던 아내에게 남편이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월 800만 원을 버는 능력 있는 아내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월급의 90%인 700만 원을 매달 시어머니에게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1,5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눈치를 보며 먹어야 했죠. 반면 월 250만 원을 버는 남편은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서 5만 원짜리 배달 초밥을 즐기며 아내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여자가 돈 쓰면 집안 망해. 하지만 남편이 실수로 흘린 영수증 한 장 때문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남편이 그토록 무시했던 컵라면 용기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요. 과연 호구 며느리였던 수지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휘감는 영하 15도의 혹한기였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냉기가 감도는 30평대 아파트 거실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와 발바닥이 시릴 정도였고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소파 아래 한 남자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민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 찌그러진 육개장 컵라면 용기 하나가 생명줄인 양 들려 있었죠.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컵라면 용기에 얼굴을 파묻고 그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후회라기보다는 처절한 배고픔과 사무치는 추위,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확히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진은 10년차 수석 프리랜서 번역가로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월 평균 800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올리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에서의 위치는 그 능력과는 정반대였죠. 월급날인 25일 수진의 스마트폰 뱅킹 앱 화면에는 박민재라는 이름으로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최명자라는 이름의 계좌로 7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 민재는 결혼 초부터 아주 교묘하고 집요한 논리로 수진을 세뇌해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적 착취였죠. 민재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수진. 이번 달도 어머니한테 잊지 않고 싸드렸지? 700만 원 딱딱 맞춰서. 수진이네. 방금 이체됐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주 기특해. 우리 엄마가 내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사시는 게 얼마나 큰 효도냐.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지, 암. 아, 그리고 내 월급 250만 원은 건들지 마라.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품위 유지비가 필요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비공개로 투자 좀 빡세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00만 원을 버는 아내는 생활비 한 푼을 마음대로 못 쓰고 250만 원을 버는 남편은 자기 돈을 온전히 챙기는 기형적인 구조였지만 민재는 늘 네가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남 기죽이는 거 아니다라며
수진의 입을 막아버리곤 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민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은 유독 외풍이 심했습니다. 마감이 급한 번역 원고를 처리하느라 수진은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손가락이 얼어 타자를 치기 힘들 정도였죠. 참다 못한 수진이 보일러 온도를 조금 올리려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수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대지 마. 수진이 너무 추워서요. 손이 얼어서 일이 안 돼요. 라고 대답하자 민재는 혀를 차며 보일러 제어기를 꺼버렸습니다. 아니, 너는 경제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뉴스도 안 봐? 집구석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면서 춥다는 게 말이 돼? 옷을 더 껴입으면 되잖아. 내복 입고 패딩 입고 해. 민재는 아예 수진이 일하는 방으로 가서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수진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싸움을 피하고 싶어 낡은 전기방석 하나에 의지의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반면 민재는 거실 소파 위에 따뜻한 온수 매트를 최고 온도로 켜놓고 반팔 차림으로 누워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의 옆에는 방금 배달 온 5만 원짜리 프리미엄 모듬 초밥 세트가 놓여 있었죠. 그날 저녁 수진은 마감 시간에 쫓겨 끼니를 챙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식탁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후루룩 라면을 넘기는데 거실에서 초밥을 먹던 민재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냄새. 야, 이수진. 수진이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재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에 싼티나는 라면 냄새 배잖아. 내가 비싼 초밥 먹는데 입맛 떨어지게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시리. 그러더니 민재는 성큼성큼 베란다로 걸어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너무 추워요. 문 좀 닫아요. 라고 외쳤지만 민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 빠질 때까지 열어놔. 정 먹고 싶으면 베란다 나가서 문 닫고 먹던가. 국물 흘리지 말고. 민재는 다시 온수 매트 위로 쏙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킬킬대며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수지는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살인적인 추위에 덜덜 떨며 식어버린 컵라면 국물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뜨거워야 할 국물이 차갑게 식어 비릿하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최명자의 단톡방은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띵동, 띵동. 휴대폰 알림음에 수진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명자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명자의 뒤로 매장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돈으로 샀다. 역시 돈이 좋네. 직원이 껌뻑 죽는구나. 명자의 메시지 아래로 민재가 즉시 답장을 달았습니다. 우와, 엄마 완전 사모님 포스네. 역시 엄마는 누릴 자격이 있어.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야, 다음 달에는 가방 하나 사야겠다. 돈 좀 더 보내라. 수진이 보낸 700만 원은 명자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 연료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돈을 번 수진은 1,5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눈치를 보며 먹고 있는데 말이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다 말고
휴대폰을 엎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교통비와 밖에서 사 먹어야 할 점심값이 필요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재에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줄 수 있어? 교통비랑 점심값이 없어서. 민재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뭐, 10만 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집어들어 수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거렸습니다. 거기엔 콩나물 500원, 두부 1000원까지 10원 단위로 꼼꼼하게 적힌 수진의 필적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타자나 치면서 무슨 돈 쓸 일이 있다고 돈 타령이야? 점심은 집에서 있는 반찬 대충 먹으면 되지. 밖에서 사 먹으려고?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수진이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800만 원 벌어서 700만 원 어머니 드리고 남은 돈으로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당신은 250만 원 벌어서 혼자 다 쓰잖아.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너같이 경제관념 없는 여자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내가 버는 돈은 내 자존심이라고 했지. 민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진이 점심에 먹다 남긴 라면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확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퉁퉁 부른 면발이 개수대에 처박혔습니다. 궁상맞게 이런 거 먹지 말고 자기 관리나 좀 해.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냄새나니까 당장 치워. 민재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수지는 모멸감에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에 튄 라면, 국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파 위에 던져진 민재의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남 템프로 에이스라고 적힌 유흥업소 명함과 현금 인출기에서 뽑은 300만 원 인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바로 오늘, 시간은 퇴근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의 품위 유지비라던 250만 원,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던 돈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명함과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톱에 찢겨나갈 듯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방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수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올린 화려한 밍크코트 사진이 빛나고 있었고 뱅킹 앱 속 자신의 잔고는 비참하게도 영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찢겨나간 자존심을 주워 담는 대신 차가운 이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소형 녹음기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작동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꺼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수진의 눈 속에 켜진 복수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집에 퍼졌습니다. 민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찌개 냄새 배게 문 좀 열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출근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엔 고기 좀 거라. 민재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번역 원고 대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타닥타닥. 경쾌한 키보드 소리와 함께 검색창에 글자가 입력되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수지는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수진이 남편의 주머니에서 유흥업소 명함과 거액의 인출 영수증을 발견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고 남편 박민재의 셔츠를 다려주었으며 시어머니 최명자의 안부 전화를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명자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예, 며느리야. 너 이번 내 칠순 알지? 올해는 아주 성대하게 해야겠다. 내 친구 김 여사 알지? 저번에 며느리가 호텔에서 환갑 잔치해줬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내가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온다제.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칠순이시니까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라도 해야죠. 그러자 명자의 목소리 톤이 확 높아졌습니다. 뭐? 가족끼리 식사? 야, 너 지금 시어미 칠순을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걸로 퉁치려는 거냐? 내가 봐둔 호텔이 있다. 강남에 있는 S호텔 연회장 알지? 거기 예약해라. 하객은 한 100명 정도 부를 거니까 넉넉하게 잡고. 수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를 호텔 연회장에서 그것도 하객 100명을 불러서 하겠다니요. 어머니, S호텔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도 없고요. 수진의 말에 명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네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돈 타령이야? 시어미 칠순에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집 오면 시댁 귀신이 되라고 안 배웠어? 명자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의 귀에는 뚜뚜하는 기계음과 함께 모멸감이 윙윙거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민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어? 칠순 잔치 비용이 아까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그게 할 소리야? 수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벌어다 준 돈?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해? 그리고 호텔 잔치 비용이 한두 푼이야? 최소 2천만 원은 들 텐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마련해. 우리 집안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내 친구들도 다 부를 건데 쪽팔리게 하지 마. 그리고 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낼 추석 선물 샀더라? 곶감 세트? 우리 엄마한테는 돈 아깝다고 징징대면서 친정에는 꼬박꼬박 챙기네. 아주 효년하셨어. 민재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곶감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돈댁은 시골 분들이라 이런 거 줘봤자 고마운 줄도 몰라. 그냥 귤 한 박스나 보내. 돈 맛보면 버릇 나빠진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까지 싸잡아 모욕하는 남편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흩어진 곶감을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짖어라. 곧 짖을 힘도 없게 만들어줄 테니. 그때 민재가 벗어놓은 재킷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민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카톡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오늘 술값 엠빵한 거 입금 좀 해주세요. 이 차는 박 대리님이 쏘신다고 했잖아요. 수지는 비밀번호를 풀고 카톡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회사 동료들과 나눈 대화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재의 허세 가득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롤렉스 사준다더라. 역시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내조나 잘하면 돼. 이번에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 사실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명의만 빌려준 거지. 세금 문제 때문에. 수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전액 수진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신용 불량에 가까운 등급이라 대출조차 나오지 않아 명의를 올릴 수도 없었죠. 그런데 밖에서는 마치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조용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자신의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가기 전 민재가 친구들과 나눈 또 다른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엄마 칠순 핑계로 와이프한테 2천 당겨서 도박빚부터 막아야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크크, 역시 박 대리. 머리 좋다. 호구 와이프 둬서 좋겠다 야.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호텔 잔치는 핑계였고 사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진의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수진은 이 대화 내용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수진이 민재가 거실로 나오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월급 250만 원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투자한다면서 그 내역 좀 보여줘. 그리고 생활비 통장 내역도 다 공개해. 민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가 남편 지갑 탐내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지. 네가 뭘 안다고 설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민재는 화를 내며 TV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깨진 리모컨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아서 한다 이거지. 민재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지는 깨진 리모컨 파편을 치우기 위해 소파 틈새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사이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수지는 명세서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엔 투자가 아닌 강남 유흥주점,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 온라인 카지노 충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뒷면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러시앤캐시 김 부장 다음 주까지 이자 300 입금 안 하면 회사로 찾아감. 수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도박 중독, 외도, 그리고 빚더미. 이 남자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수지는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반려견 관찰용 CCTV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엔 강아지를 보느라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수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의 각도를 식탁과 소파가 잘 보이는 쪽으로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스란히 녹화될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민재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걔가 돈 안 준다고 징징대잖아. 걱정 마. 내가 꽉 잡고 있어. 이번 칠순 잔치 때 들어오는 축의금은 엄마가 다 챙겨. 내가 걔 몰래 빼돌려 줄게. 명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해온 전세 보증금 말이다. 그거 나중에 재계약할 때 내 명의로 돌려라. 도장을 훔쳐서라도 해. 여자는 돈줄 쥐고 흔들어야 꼼짝 못해. 알았어, 엄마. 내가 다 계획이 있다니까. 걔는 멍청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걸어다니는 ATM이라니까. 크크크. 두 모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방문 틈을 타고 흘러나와 수진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CCTV 앱을 켜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침대에 누워 킬킬거리는 민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수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가 민재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문 기록을 열자 도박 사이트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수지는 자동 로그인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모조리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USB에 담았습니다. 또한 민재가 친구들과 나눈 단톡방 대화 내용,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 카드 명세서 사진까지 모두 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그날 밤, 이수진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박민재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민재가 발뺌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최명자까지 합세해 수진을 몰아세우면 혼자인 수진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려면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아. 이수진. 넌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넌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가 되는 거야. 수지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갈비를 꺼내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재는 현관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오,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수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마중 나가며 생긋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잖아. 몸보신 좀 하라고 갈비찜 했어. 민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엔 야근하느라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던 아내가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려주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식탁에 앉은 민재는 갈비찜을 허겁지겁 먹으며 말했습니다. 캬, 역시 집밥이 최고네. 근데 웬일이야? 평소엔 피곤하다고 라면이나 끓이더니.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집안일에 소홀했어. 어머니 칠순도 그렇고. 당신 기 살려줘야지. 민재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그래, 여자가 집안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밖에서 큰일을 하는 거야. 잘 생각했다. 민재는 신이 나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럼 이번 칠순 잔치는 호텔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엄마한테도 그렇게 전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알아서 예약할게. S호텔 연회장으로. 하객도 100명 불렀어. 오케이. 역시 내 와이프. 박민재 마누라답다. 민재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 그게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수지는 시어머니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칠순 잔치 말인데요. 제가 S호텔 예약했어요. 최고급 코스 요리로 준비해달라고 했으니까 친구분들 많이 부르세요.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내 친구들이 며느리 잘 얻었다고 부러워하겠네. 그래, 그래. 역시 돈이 좋긴 좋아. 너도 이제 철이 좀 들었구나. 명자는 신이 나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입을 한복도 좀 받았는데 그것도 네가 결제해주면 좋겠는데. 수지는 잠시 뜸을 들이는 척하다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한복집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결제할게요. 기왕 하는 거 제일 비싼 걸로 하세요. 오호. 그래, 알았다. 끊으마. 전화를 끄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자는 이미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들의 허영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수록 터질 때의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하며 수지는 뒤로는 착착 복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잠든 사이 지문 인식을 이용해 그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카톡 대화방을 샅샅이 뒤져 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캡처했습니다. 엄마, 이번 칠순 때 축의금 들어오면 엄마가 다 챙겨. 내가 와이프 몰래 빼돌려줄게. 그래,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중에 내 차 바꾸는데 보태 써라. 오케이, 땡큐 맘. 역시 엄마밖에 없어. 수지는 이 대화 내용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 로그인 기록과 입출금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베팅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도박이 아니라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내역을 조회해 보니 제2금융권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진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남편의 빚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묶이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행 날짜를 칠순 잔치 당일로 확정했습니다. 민재는 수진이 고분고분해지자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엔 700 말고 750 보내라. 엄마 용돈 좀 더 드려야지. 칠순인데 기분 좀 내시게. 수진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옷 안 사입고 아끼면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민재는 낄낄거리며 소파에 누워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습니다. 야, 너 요즘 컵라면만 먹더라? 질리지도 않냐? 냄새나니까 국물 튀기지 말고 베란다 나가서 먹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컵라면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겨울에 찬 바람이 훅 들어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식은 라면을 후루룩 삼키며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그녀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라면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비참함이 될 거야. 그날이 다가오자 수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팀장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남편이 나갈 겁니다. 그 직후에 바로 들어와서 짐을 빼주세요. 남편 몰래 하는 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전문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수지는 또한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남편이 아끼던 한정판 피규어와 게임기들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민재가 이거 나중에 가격 오르면 대박이야라며 수백만 원을 들여 사모은 것들이었죠. 수지는 판매 글을 미리 작성해 두고 임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치 당일 이 물건들은 헐값에 팔려나갈 운명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카드는 민재가 평소에 들고 다니며 흥청망청 쓰는 카드였습니다. 수지는 카드사 앱을 켜서 분실 신고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드는 정지되고 민재는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생활비 통장에 있던 남은 잔고를 모두 자신의 비상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제 민재가 쓸 수 있는 현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줄도 모르고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꿈에 부풀어 있겠죠. 칠순 잔치를 3일 앞둔 저녁, 수지는 민재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보, 잔치 비용은 걱정 마. 당일 현장에서 내가 카드로 긁을 테니까. 당신은 몸만 와서 손님들 맞이하면 돼. 민재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이 최고야. 내가 친구들한테 와이프 자랑 좀 해놨어. 그날 이쁘게 하고 와라. 쪽팔리게 하지 말고. 수지는 침실로 들어가 협탁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액자 뒤편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찌익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쓰레기통 깊숙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의 칠순 잔치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이수지는 퇴근길에 강남의 한 유명 로펌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진이 내민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 수진이 피땀 흘려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유흥업소에서 긁은 카드 영수증, 불법 도박 사이트 베팅 내역 엑셀 파일, 시어머니 명자와 나눈 패륜적인 카톡 대화 캡처본, 그리고 수진 몰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내역까지. 김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의 재산 분할까지 의뢰인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남편분의 도박 빚은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 승소 장담합니다. 김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편분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흥업소 결제 내역과 개인 물품 구매 내역이 섞여 있더군요. 이건 회사 측에 알리면 횡령죄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카드죠.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민재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수진은 전세 계약서, 원본과 인감 도장까지 변호사에게 맡기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내일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감사팀에도 익명 제보 부탁드립니다. 김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내일 있을 잔치 생각에 들떠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앞에서 양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넥타이 어때? 좀 중후해 보이나? 내 친구들도 오는데 간지 좀 나야지.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어울려. 당신이 주인공 같네. 민재는 기분이 좋아져서 으스댔습니다. 그렇지? 역시 남자는 옷이 날개라니까. 아, 참. 내일 당신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샵에 가서 메이크업이라도 받고 오라고. 괜히 촌스럽게 하고 와서 내기 죽이지 말고. 수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 일찍 미용실 예약해뒀어. 예쁘게 하고 갈게. 민재가 안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수지는 베란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기엔 며칠 전부터 몰래 모아둔 이삿짐 박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리 사둔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이 해온 혼수 가전인 TV, 냉장고, 세탁기 뒷면에 눈에 띄지 않게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내일 올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가져가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재가 매일 덮고 자는 오리털 이불과 베개, 수저 세트, 밥그릇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민재의 물건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내일 밤 텅 빈 집에 들어왔을 때 느낄 공허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2시 민재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시각. 수지는 안방 금고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결혼 예물과 자신의 명의로 된 중요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패물함과 통장, 도장을 모두 꺼내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에 옷가지와 필수품을 담았습니다. 짐은 최소화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이삿짐 센터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재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복사해 두었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대비책이었습니다. 잠든 민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 얼굴이 어찌나 평온해 보이는지 수지는 마지막 연민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잘 자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편안한 밤이 될 테니까. 수지는 부엌으로 나와 식탁 정중앙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편지나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재가 그토록 혐오하며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수진이 저녁에 먹고 씻어둔 컵라면 용기였습니다. 하얀 스티로폼 용기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컵라면 용기 안으로 툭 던져 넣었습니다. 달그락. 반지가 플라스틱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수진에게 결혼 반지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녀는 반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평소 들던 낡은 에코백 대신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미용실 먼저 갔다가 준비하고 호텔 로비로 바로 갈게. 당신은 천천히 준비하고 와. 이따 봐. 잠시 후 잠결에 깬 민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늦지 말고 와. 카드 꼭 챙기고. 오늘 결제할 거 많으니까. 수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까지 돈 걱정뿐인 남자.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기사님, S호텔 근처 카페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수지는 카드사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재가 평소 사용하는 가족 카드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분실 신고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재의 자금줄은 끊기고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카드의 거래가 즉시 정지됩니다. 안내 메시지가 뜨자 수지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재는 지갑 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잔치장으로 향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민재가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모습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이삿짐센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남편 나갔어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고요. 전화기 너머로 팀장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5톤 트럭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다리차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날 정오 강남 S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최명자 여사 칠순 축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최명자는 하객들을 맞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어깨에는 밍크쇼, 며느리 돈으로 산 치장들이 총출동한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친구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호텔로 잡아줬어.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효심 깊은 애가 어딨니?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 며느리 잘 뒀네. 완전 복이야, 복. 명자의 얼굴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박민재 역시 이날만큼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으스댔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가 다 준비한 거야. 호텔 연회장에 코스 요리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런 날도 오는 거지. 동료 한 명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 진짜 부럽다. 마누라 잘 만났네. 민재는 입꼬리를 올리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다시 걸어도 같은 음성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 여자들 준비하느라 늦잖아. 곧 와. 하지만 식사는 이미 시작됐고 코스 요리의 마지막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정중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재 고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쟁반 위에 놓인 청구서에는 총액 2,04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 100명, 인당 25만 원. 민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태연한 척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진 명의의 가족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실 신고된 카드로 확인됩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요? 말도 안 돼.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긁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다른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개인 카드, 예전에 쓰다 만 카드, 심지어 어머니 명의 카드까지 하나같이 한도 초과 혹은 거래 불가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카드가 미끄러져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지배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프런트에 맡겨진 봉투가 있어 전달드립니다. 은쟁반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민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이혼 소장, 도박 내역서, 유흥업소 결제 영수증, 내연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5년간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700만 원 입금 내역 엑셀 출력물. 바닥에 사진이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저 집안 콩가루였네. 며느리 돈으로 저러고 다닌 거야? 최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명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해야. 누가 조작한 거야? 그때 호텔 지배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제가 되지 않으면 규정상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로비 쪽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민재와 명자를 지구대로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한복 치마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짓이야.
그년이 우릴 엿먹였어. 하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자리에서 한 친척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등골 빼먹더니 결국 이 꼴이네. 민재는 친척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으스대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와인 자국이 셔츠에 번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더니. 결국 민재는 십시일반 돈을 빌려 간신히 결제했습니다. 지불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다시 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연회장은 텅 비었습니다. 최명자는 한복 자락을 질질 끌며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호텔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던 이수진은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감싸 쥔 채 그녀는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속보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호텔 칠순 잔치 무전 취식 소동. 수진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문을 나선 시각은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얇은 정장 차림의 박민재와 한복을 입은 최명자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자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아들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민재야, 택시 좀 빨리 잡아라. 이러다 얼어 죽겠다. 민재는 짜증스럽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봐요. 카카오 택시 부르고 있잖아요. 아 진짜 쪽팔려 죽겠네. 민재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무전 취식은 경범죄지만 금액이 커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고 친척들에게 무릎 꿇고 돈을 빌리며 썼던 지불 각서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비톡촉 문자와 친구들의 조롱 섞인 카톡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대리, 너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와이프 돈으로 그러고 사냐? 야, 너희 엄마 칠순 잔치 레전드더라. 동영상 떴어. 민재는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 안에서 두 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볼륨을 높였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수진, 너 집에만 있어봐라. 가만 안 둔다. 오늘 아주 죽여버릴 거야. 명자 역시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거다. 감히 시어미 칠순을 망쳐? 30분을 달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추고 민재는 씩씩거리며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삑,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경고음과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열려? 민재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씨, 이 여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민재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수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아우 추워. 빨리 좀 열어라. 경비실 불러서 따라고 해. 그때 민재의 눈에 도어락 위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이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수진의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네가 제일 싫어하는 날짜야. 민재는 멍하니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날짜? 그게 도대체 언제지?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생일? 아니, 그건 5월인데. 장모님 제사?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는 혹시나 해서 515를 눌러봤지만 틀렸습니다. 추위에 손가락이 곱아 터치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민재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10월 25일. 그는 수진과 결혼한 날을 내 인생이 꼬인 날이라고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설마. 민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1025를 눌렀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재는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굴욕감과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안에는 시베리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끼야 벌판 같은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65인치 TV, 가죽 소파, 에어컨, 심지어 커튼과 블라인드, 전등각까지 모조리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흉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와 짐을 뺀 흔적만이 선명했습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침대와 화장대, 장롱까지 싹 비워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혼수, 내 예물, 다 어디 갔어?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남은 건 텅 빈 바닥뿐이었습니다. 민재가 덮고 자던 오리털 이불, 베개, 심지어 욕실에 있던 칫솔과 치약, 수건 한 장까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엌 찬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자리는 횡하니 뚫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넋이 나간 채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이 있던 자리에는 덩그러니 놓인 육개장 컵라면 용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진이 어젯밤 먹고 씻어둔 바로 그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것은 수진의 백금 결혼 반지였습니다. 반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 전세 명예 내 거인 거 알지?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요청했어. 다음 주까지 비워줘. 안 그러면 명도 소송 들어갈 거야. 내 변호사 알지? 아주 독한 사람이야. 그제야 민재는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아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민재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그는 씩씩거리며 회사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충격시라 와이프가 바람나서 집안 살림 다 털어 도망갔습니다. 꽃뱀한테 당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매장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너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야.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그는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명자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친정으로 쳐들어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야지.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지갑도 차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야. 명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재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걸걸한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서너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빨간색 딱지와 경고장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채권 추심팀이었습니다. 박민재 씨, 이자 연체된 지가 언젠데 연락도 안 받고 당장 나와서 해결하세요. 그들은 현관문에 덕지덕지 독촉장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압류예고, 강제 집행. 빨간색 글씨들이 현관문을 도배했습니다. 문틈으로 그들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안 나오면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경찰 부를까요? 민재와 명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요. 없는 척해요. 민재는 명자의 입을 틀어막고 안방 장롱이 있던 빈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덜덜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 10시가 넘어가자 보일러가 끊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자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고 민재는
배가 고파 속이 쓰려왔습니다. 호텔에서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쫓겨났으니까요. 민재의 눈에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컵라면 용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수진이 저걸 먹을 때 자신이 냄새나니까 베란다 나가서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진이 느꼈을 추위와 모멸감이 고스란히 되돌아와 민재의 뼈를 때렸습니다. 민재는 텅 빈 용기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파. 그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집안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박민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극적인 제목 덕분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월 800번은 유능한 와이프, 알고 보니 시댁돈 뜯어내고 잠적한 꽃뱀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진을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남편 등골 빼먹고 도망가다니. 역시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망치다니 천벌 받을련. 민재는 텅 빈 집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휴대폰으로 댓글을 확인하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비록 춥고 배고팠지만 수진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꼴을 보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못된 년이라고 소문을 내라.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 하지만 이들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최대의 이슈 유튜버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썸네일에는 충격 단독. 월 800번은 며느리의 진실, 남편의 두 얼굴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수진이 제보한 CCTV 화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 보일러가 꺼진 냉골방에서 패딩을 입고 덜덜 떨며 컵라면을 먹는 수진. 그 옆 거실 소파에는 반팔 차림의 민재가 온수 매트를 켜고 5만 원짜리 배달 초밥을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 냄새나니까 베란다 문 열고 먹어. 국물 튀기지 말고.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명자에게 매달 700만 원씩 송금한 5년치 내역서, 엑셀 파일이 스크롤되면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액 4억 2천만 원. 그리고 명자가 백화점에서 밍크 코트를 입고 며느리 돈으로 샀다며 자랑하는 단톡방 캡처본. 마지막으로 민재가 친구들에게 엄마 칠순 핑계로 와이프한테 돈 뜯어서 도박 빚 갚아야지라고 떠벌린 카톡 대화 내용까지.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고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어제의 악플러들은 태세를 전환하여 민재와 명자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게 사람이냐? 짐승도 저러진 않겠다. 며느리가 보살이네. 어떻게 저걸 참고 살았어? 남편 새끼 완전 쓰레기네. 5만 원짜리 초밥 처먹으면서 컵라면 먹는 와이프한테 문 열라고? 얼어 죽어봐라. 시어머니 인성 봐라. 700씩 받아 처먹고 칠순 잔치 타령? 양심 어디 갔냐? 저런 집안은 신상 털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네티즌 수사대는 무서웠습니다. 반나절 만에 민재의 신상 정보와 직장, 명자가 다니는 개모임까지 모조리 털렸습니다. 민재의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은 마비되었고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신네 회사 직원이 가정폭력범의 도박 중독자라면서요? 그런 사람 계속 쓸 겁니까? 불매 운동하기 전에 자르세요. 회사 앞에는 박민재 해고하라, 가정 파괴범 아웃이라고 적힌 근조 화환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민재의 회사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감사팀은 수진이 보낸 제보를 토대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민재가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만 수천만 원이었고 심지어 내연녀와의 호텔 숙박비와 명품 선물까지 법인카드로 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민재를 불러해고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재 대리, 당신은 해고야. 퇴직금은 횡령액 변제에 쓰일 거고 부족한 금액은 민사소송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빌었습니다. 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팀장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경찰서 가서 빌어. 이미 고발장 접수됐으니까. 민재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경비원들에게 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문 앞에는 그를 취재하려는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자 민재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명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계모임 단톡방에서는 강퇴당했고 동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 최 여사. 뉴스 봤어. 어떻게 며느리 등골을 그렇게 빼먹니?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심지어 노인정에서도 저런 사람이랑 못 어울린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명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러 수진의 회사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이네. 천하의 몹쓸 년. 하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은 혀를 차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실시간 국민 진상 시어머니 등장. 아직도 정신 못 차림. 경비원들이 달려와 명자를 끌어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예요. 명자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늙은 몸은 젊은 경비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민재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기 및 횡령 고발,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민재의 불법 도박빚 2억 원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수지는 민재가 몰래 진 빚이 부부 공동 생활비가 아닌 개인적 쾌락 도박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즉, 민재는 이혼해도 수진의 재산 전세 보증금 등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수진에게 위자료와 그동안 횡령한 생활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회사도 잘리고 갈 데도 없어. 엄마도 쓰러지셨어. 민재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민재 씨,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법원에서 봅시다. 아, 그리고 당신네 모자가 쓴 700만 원 있잖아. 그거 5년치 이자까지 쳐서 청구할 거야. 내 변호사 알지?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10원 하나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수진의 프로필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는 새로운 시작, 굿바이 예스터데이 였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과 소송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2년 후였습니다. 봄이 와도 여전히 마음은 추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민재는 파산 신청조차 거부당한 상태였습니다. 빚독촉은 날로 심해졌고 결국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증금 없는 1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살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나 가장 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 수 없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른 건 자신이 수진에게 보일러를 끊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민재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야반도주하여 연고도 없는 시골의 허름한 단칸방에 몸을 숨겼지만 병과 영양실조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치매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과 딸들은 그녀를 버렸고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민재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전광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성공한 여성 CEO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번역 에이전시 VERITAS의 대표 이수진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매출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화려한 오피스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진의 주변에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료들과 진심 어린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싱글맘 번역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기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누구든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켜낼 권리가 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더 이상 초라하거나 겁먹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저거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민재를 밀쳤습니다. 비키세요. 못 본 줄 알죠? 민재는 비틀비틀 일어나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예전과 같지만 그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바꾸어 놓은 듯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테라스. 이수진은 벚꽃이 피는 봄 날씨를 즐기며 한 잔의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위엔 꽃 장식과 조명이 깔려 있었고 앞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친구들과의 통화 알림이 울렸고 SNS에는 응원 댓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진은 마트에 갔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컵라면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옆에 있는 최고급 한우 세트를 보며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한우와 빈티지 와인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으로 받은 위자료와 전세금 반환액, 그리고 열심히 번 돈으로 번역 에이전시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 덕분에 고객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던 여성들을 채용했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재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수지는 사회복지단체에 큰 금액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싱글맘 자립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익명의 기부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지는 TV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난 일이었고 지금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그날 이후 다시는 수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시원 구석에서 컵라면을 끓이며 수진이 남긴 반지를 들여다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반지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빛을 잃은 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없어서 배고프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옆방 사람의 고함에 묻혔습니다. 조용히 좀 해. 새벽부터 뭐 하는 짓이야.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처절한 울음소리,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최고의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던 시댁과 남편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히고 말았죠. 반면 착취의 굴레를 끊어낸 수진 씨는 당당한 CEO가 되어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헌신은 고귀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관계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수진 씨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